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죠. 이제는 소각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묻을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일단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권역별로 소각장 4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가 함께 사용할 송도 소각장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설계에 착수해 2030년까지 최신 공법의 소각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648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총 530톤 처리 용량의 최첨단 소각시설과 최적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법적 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하고 친환경적으로 건립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송도 소각장을 제외하곤 소각장 확충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문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바로 묻지 못한다는 것.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선 소각장 확충이 필수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 소각장이 6개가 있는데 그 민간 소각장은 저희 인천 것만 지금 처리를 해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기존에 들어오던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 인천에 있는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소각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더라도 걱정은 여전합니다. 공공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서울시가 인천의 민간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 이를 못하게 할 규정이 없어 정작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소각장 건립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구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검단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건데 주민 13,600여 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고혜희 기자입니다. 검단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공공소각장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2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검단 주민들은 12곳의 후보지 가운데 무려 8곳의 후보지를 아라뱃길 북쪽인 검단 지역에 두고 최종 입지를 선정하려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년 분구를 앞두고 행정 공백기를 이용해 소각장을 검단구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구라는 행정 공백기를 이용하여 소각장이라는 기피시설을 검단구 지역으로 서둘러 확정 지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검단구의 자립 기반을 처음부터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지난 4일 구정질의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단 지역에 8곳의 후보지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8개냐 7개냐 경계에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주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명의 위원들 가운데 검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단 3명. 검단 지역에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는 이 과정 자체가 우선 공정하고 공평한 후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어떤 소통을 통한 그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저희는 이후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는 공공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13,600여 명의 서명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놓고 의회 구정질의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구의회가 지적하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이 깜깜이 선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서구청은 행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맞섰습니다. 고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최근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놓고 행정과 의회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회는 서구가 20일간의 열람 공고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정작 서구 주민들은 27명밖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서구 주민은 총 27명밖에 의견을 안 냈고 김포 주민 40명 그리고 기간에서 3곳이 된 겁니다. 말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정작 열람 공고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군사작전하듯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행동과 말이 달라서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에 관한 거는 그 정도로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떤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또 국민신문고에 벌써 89건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민원이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장님이 딱 행정공고만 20일 해가지고 그렇게 은밀하게 하시니까 지금 국민 신문고로 해가지고 검단 지역에서 89건의 반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거기다 검단 주민단체라든지 타 주민단체들이 지금 우리는 의견 반영도 못해서 이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서구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 저희도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좀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의결되고 진행되고 아마 확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또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12곳의 입지 후보지 가운데 8곳이 검단 지역에 쏠려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로 압축된 12곳 후보지 중에 또 8곳이 검단거령의 아라뱃길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편향적이지 않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언론의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결론 날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그 최소한의 합의가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 선정을 놓고 맹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하는 것이 연내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손꼽히죠. 인천에서도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첫 사업인 굴포천 복원 사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30년 만에 물길이 다시 열리고 친수 공간이 생겼는데요.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 지류 가운데 하나인 굴포천. 하천을 덮고 있었던 콘크리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구조물 아래 갇혀 있었던 물길에는 다시 하천수가 흘러내립니다. 30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굴포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마침내 굴포천이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구조물 그 회색 지대가 바로 생태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곳이 단순한 생태공원을 넘어서 지역 주변의 문화 자산과 함께 어울리는 관광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굴포천은 인천시가 추진한 첫 번째 생태하천 사업입니다. 이번에 복원된 구간은 부평구청 사거리부터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총 1.5km, 투입된 예산은 845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선 시민들이 생태 환경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거닐고 이 공간 곳곳에 이제 문화 관련된 뭐 예술 활동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인천시는 굴포천을 시작으로 승기천과 장수천 등 5대 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0년 만에 복원된 굴포천 생태하천은 이달 17일 준공돼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개방됩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인천의 대표 계획 도시들이 20년 이상 지나면서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 선악지구 등 5개 노후 계획 도시를 미래형 도시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노후계획 도시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를 말합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선악지구가 657만 제곱미터로 가장 크고 계양구 계산지구와 부평구 갈산 부평 부계지구가 뒤를 잇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이 5개 노후계획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2035년을 목표로 단순한 주거 정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 목표도 내놨습니다. 우선 연수 선악지구는 로봇 기반의 미래형 글로벌 도시, 구월지구는 예술 문화 중심 도시로, 계산지구는 사람, 산업, 생태가 연결되는 스마트 연결 도시로 육성합니다. 갈산, 부평, 부계지구는 굴포천과 역세권을 연계한 수변 네이처 커뮤니티, 만수 1, 2, 3지구는 탄소 중립 기반의 세대 통합 커뮤니티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장소 혁신, 미래형 정주환경 조성, 신산업 4.0, 그리고 2045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열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송현 자유시장이 철거를 시작합니다. 70년 역사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되는데요. 송현 자유시장과 동인천역 일대는 주거와 상업, 행정 기능이 합쳐진 복합도시로 조성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점포들. 상인들은 모두 떠났고 곳곳에 빛바랜 간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송현 자유시장. 1960년대에 형성돼 7, 80년대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줄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인천의 역사를 바꾸게 될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인천이 바로 문화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재물포 구가 될 것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유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힙니다.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를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 7월 중구 내륙과 동구가 재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데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개발이 잘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재물포구가 탄생했을 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중구와 동구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송현 자유시장 철거를 시작으로 신호탄을 쏜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사업. 상인들은 아쉬움 반, 기쁨 반입니다.
한때는 이곳이 사람이 지나칠 때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인천의 대표적인 시장이었고, 이곳은 인천의 역사와 서민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예산 4,351억 원을 들여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와 상업, 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리가 개통되면 인천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청라와 송도 주민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중단을 촉구하자 영종 주민들은 통행료 면제는 당연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중구 영종 국제도시와 서구 청라 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내년 1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인천 시민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시가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3연립교는 영종과 청라 주민들 그리고 인천시가 함께 부담해서 만든 사실상의 공공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제3연립교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천 시민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라와 송도 주민단체는 인천 시민 무료화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입니다. 제3연립교가 개통하면 현재 운영 중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량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금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청라 하늘대교 전 시민 무료화 및 그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휴게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 통행료가 무료가 되면 매일 5만 5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영종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 도로이기 때문에 전면 무료화가 당연하다는 입장. 특히 무료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 인천 시민들의 교통복지권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무료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맺은 손실 협약으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천 시민만 무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주장들이 지나치게 지역 이기주의적 그리고 편협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3연륙교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칭에 이어 통행료까지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국산 담배 위조품을 만들어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업자가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만든 위조 담배를 우리나라를 거쳐 호주로 밀수출하려 했는데 선적지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프로 꽁꽁 쌓인 상자를 열자 우리나라 담배 수십 상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상적인 상품 같지만 모두 위조된 상품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가짜 국산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밀수출하려던 가짜 담배만 모두 20만 갑, 시가로는 12억 원 상당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국산 담배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건데 물품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 담배 밀수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플라스틱 용기로 속여 신고해 위조 담배를 들여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일회용기로 둔갑한 가짜 국산 담배를 선적해 우리나라로 선적지를 세탁한 뒤 호주로 최종 밀수출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호주의 담배 가격은 한 갑당 4만 원,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으로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실은 화물보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의 검사 비율이 낮은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이제 호주로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한국을 경유하면서 환적 화물로 위장하였는데요. 한국으로 선적지를 변경하게 되면 호주에서 검사를 회피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 신인도를 이용한 그런 사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위조 담배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